안녕하세요. 기포동 행복부동산 이민재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택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관련 뉴스를 꼽고 싶은데요. 특히 정부 당국에서의 집행 의지도 강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이때를 놓치면 앞으로 국내 주택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건축 관련해서 투자를 할 때 재건축뿐만 아니라 가치 병행 투자할 상품이 또한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체주택 시장인데요. 특히 대체주택 개념이 작년 10월 23일 이후로 기존의 통념을 싹 바꾸는 그런 새로운 유권혜색이 나와서 오늘은 그 새로운 유권혜색 내용도 업데이트하고 아울러서 투자 효과뿐만 아니라 절세 효과까지 탁월한 이런 재건축 투자와 대체주택 투자를 겸할 수 있는 그런 환상적인 콜라보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과연 이런 경우는 대체주택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알쏭달쏭한 사례 한 11가지, 실질적으로는 한 15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사례 중심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체주택 하려고 그러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대체주택 무엇일까요? 자, 국내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되는 동안에 그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취득한 다른 주택. 결국 우리가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종전주택과 대체주택 이렇게 두 주택, 이주택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불구하고 우리가 비과세 특례를 주겠다는 건데 이 대체주택 특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3가지만 꼽자면 첫 번째는 바로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12억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특례사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최소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기도 하는데 이 대체주택은 1년 실거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특례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특례사항은 바로 우리가 일시적 2주택 갈 때 A주택과 B주택 간에 1년이라는 그 구입기간에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체주택은 간격이 없어요. 오늘 종전주택을 구입하고 내일 대체주택을 구입해도 이 시기가 사업 시행 인가 이후라면은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특례 사항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례라 그러면은 그 특례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들이 있는 거죠. 그 요건을 말씀드리면은 자, 종전주택이 가져야 될 요건이 있고 대체주택이 가져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전주택이 가져야 할 요건을 말씀드리면은 이 종전주택은 우리가 재건축 등 사업 대상지의 주택으로서 원조합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승계조합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종전주택은 최대한 관리처분 전에는 취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처분 후에 하면은 입주권이 되기 때문에 종전주택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의 신축주택은 의미해요. 이 종전주택이 건축이 완공돼서 신축으로 되면은 그 신축주택에 3년 이내에 전 세대원이 입주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무를 종료해야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이 종결되는 거예요. 이 사후 관리를 한다는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을 지키면 되는 거고 우측의 유의사항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대체주택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체주택 의무를 살펴보면은 마찬가지 3가지인데 자, 이 종전주택, A주택, 종전주택을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취득해야 돼. 이게 대체주택은 꼭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취득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최종적 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대체주택을 취득하면은 전세대원이 이 대체주택에 입주해서 통산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통산 1년 이상이에요. 세 번째는 이 대체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되냐면은 이 종전주택이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양도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은 1년만 거주하고
바로 팔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 우리가 시기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시기적 상황에 맞게끔 뭐 1년만 거주하고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완공 후가 3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 7, 8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 되겠죠. 자, 우측에 해당 사항도 같이 이제 사례 설명드릴 텐데, 오피스텔도 우리가 해당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대체주택 특례라 그랬잖아요. 특례라는 뭡니까? 특례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하면은 이 과세관청에서 계속 사후관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주택의 이 거주음악까지 다 체크한 다음에 이게 종결 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체주택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취득세도 조정대상구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8.4%, 세 번째부터는 12.4%의 취득세 증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대체주택은 취득세 증가되는 것이 기본인데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대체주택을 취득해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은 이제 중과 대상에서 배제시켰는데 그것은 바로 일시적 2주택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대체주택을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산 경우에는 그 취득 시기를 입주권과 분양권 이 주택으로 준공된 날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상당히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 내가 대체주택을 재개발, 재건축 쪽에 있을 때 대체주택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처분 인정이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언제 처분 인정 효과를 주느냐? 우리가 관리처분되고 났을 때 그때 그 해당 구역에 사업구역에 거주를 해요. 그 세대가 그 이후에 우리가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이전하면은 이 이전 시점을 기초로 해서 종전주택을 처분한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건 다른 데 없는 특이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주주택이 꼭 내 주택을 필요 없고 전세사로도 관계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만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대체주택의 취득세 증가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특례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한 11가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국과세관청 유권혜택 신뢰를 틀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총 11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11가지를 한번 쭉 일별 한번 해보시고요. 이건 사례에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 시행 이행가 전에 내가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조건 작년 10월 23일 이전에는 무조건 대체주택 효과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사업 시행 인가 당시 1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작년 10월 23일 기획재정부에서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려서 이 대체주택 관련해서 1세대 1주택은 그 판정 시기를 대체주택 취득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체주택을 몇 채를 가지고 있던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대체주택 취득 범위가 넓어진 것이죠. 그만큼 대체주택 관련 사항이 완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권 해석은 10월 23일부터 내기 때문에 해석 이 자체가 경정되는 거예요. 이게 10월 23일 이후에 우리가 이 양도세를 결정해야 되거나 아니면 경정 신청하는 분이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두 채, 세 채를 취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럴 때는 똑같이 우리가 5채를 같은 6채를 같은 대체 최종적으로 마지막 남은 주택을 대체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주택을 다 처분하면 우리가 B주택은 과세를 처분하고 C주택은 대체주택만 일어나면은 우리가 대체주택 효과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수가 그렇게 민감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전에 내가 대체주택을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사례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사업 시행 인가일 전에 입주권을 취득했는데 그 입주권이 이제 완공돼서 그 주택을 대체주택으로서 내가 1년 이상 거주를 했다. 그러면 이것도 대체주택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집일 때, 부부간의 공유집일 때, 타인간의 공유집일 때 대체주택이 인정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 상황이죠. 뭐 부부간의 공유집이야 1세대 1주택이니까 당연히 되겠죠. 근데 타인간의 공유집일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유권에서 명확히 나와 있죠. 자, 재개발 대상 주택의 2분의 1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주택은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 2의 제5항이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그 5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대체주택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주택 이상일 때 상속주택, 종전주택, 대체주택, 또 뭐 장기임대주택, 종전주택, 대체주택, 이런 데 3주택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도 전부 다 인정한다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거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속주택일 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에 대체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쉽게 유권의 과세 당국이 유권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속주택에 관련해서는 좀 더 이렇게 사례가 다양히 있어요. 상속주택 할 때는 입주권 자체를 상속받을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대체주택 자체를 상속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주택이 있고 상속주택이 있고 대체주택이 있고, 또 상속주택이 먼저 있고 일반주택이 있고 대체주택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전부 다 모든 경우에 다 우리가 대체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다음에 대체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요건만 충족하면은 구제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체주택을 4명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취득했어요. 왜냐하면 종전주택을 4명으로 하다 보니까 대체주택은 가족, 배우자 명으로 하나 해줘야지 어느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명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에도 처의 명의, 배우자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상당히 대체주택이 아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그런 상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동일 세대 자녀 명의로 취득해도 이 대체주택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권을 상속했어요. 우리가 종전주택이 있어도 관리처분 나가지고 입주권 넘어왔는데 입주권을 상속을 했는데, 그 입주권을 상속한 사람이 대체주 취득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인정된다는 것이요. 155-16-2의 5항을 갖추는 경우는 이게 154-2를 인정한다. 이것이 바로 대체주 인정에서 비과세, 154-1항이 비과세에 관한 내용이 되거든요. 인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장기주택 또는 조세 감면주택의 3주택 이상일 때 어떻게 하냐? 다 인정한다 그랬죠?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장기 임주택이 있는 경우에 대체주택 양도는 어떻게 되느냐?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체주택 요건만 준수하면은 다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조세 감면 주택 마찬가지도 이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세 당국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유권에서 내놔서 우리가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특례사항이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상속주택 갖고 있는데 또 내가 임대주택도 가지고 있어. 아니면 조세 감면주택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특례사항들이 중복될 때는 우리가 해당이 없다, 하나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복됐을 경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체주택 사례 분석에서 안 되는 경우 한 4가지를 말씀드려 볼 텐데, 첫 번째, 상가 토지 조합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 상가 토지는 1세대 1주택이라 있잖아요. 그 주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대체주택은 불가합니다. 물론 상가 토지 조합원도 분양권, 입주권은 받을 수가 있어요. 입주권에 관한 사항은 그것은 대체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대체주택 자체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승계조합원이나 1+1인데 첫 번째 하나 보면은 대체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대체주택 샀는데 그게 제거변화 제거돼서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 경우는 이게 불가합니다. 그 대체주택은 주택을 인정하는 거지 입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입주권이 안 공개돼서 우리가 대체주택으로 이제 그 주택에 가서 1년 이상 거주를 하면은 물론 그게 대체주택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권으로 있는 동안은 이게 불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승계조합원 시도한 조합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1+1을 내가 이 종전주택이 관리가가 높거나 아니면 면적이 넓어서 1+1을 받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도 적용되지 않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체주택 총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아까 총 11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죠. 그 11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자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시 2주택자 이제 작년 10월 23일 이후로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사업시행 인가 전에 입주권을 취득해서 그 입주권이 완공돼서 내가 대체주택 필수 요건을 충족하면은 효과를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 되었고 공유지분 시도 대체주택으로 인정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속주택, 장기 임대주택, 조세 가문주택에서 3주택 이상 보유해도 전부 다 대체주택으로서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경우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상가 토지 조합원의 경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승계조합원, 그 다음에 1+1 신청하는 경우 또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는 다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대체주택이 입주권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어서 주택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물론 대체주택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재건축 투자와 맞물려서 꼭 병행 투자할 필요가 있는 대체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부동산 투자나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개포 행복부동산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